여러분 이 문정이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 했지? 교과서에는 사실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수능에서 너무 좋아해. 나이더 문정이 이런 작가들. 그래서 이 작가는 자연현상에서 인간의 삶을 엿보려고 하는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수능 트렌드랑 너무 잘 맞아서 자주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흙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부러운 건 그의 이름이다. 화자는 여러분 지금 흙이 뭐가 되더라? 부럽대. 근데 왜 부러운지는 이유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부러운 이유. 자, 그러면 부러운 이유는 이제 찾아보고 여기 사용된 표현 하나 찾아볼 건데요. 그는 여러분 3인칭이죠. 인칭을 쓰고 있다는 건 여러분 흙을 의인화를 시키겠다는 뜻인 거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작품에 의인화가 들어간다. 의인화야. 자, 선생님 기억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데 흙이라고 써가지고 흙이야 흙. 여러분 흙이에요. 자, 흙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보라. 그러면 여러분 봐봐. 그의 이름이 부러우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 부를 때 얘들아 우리는 리을로 발음을 해야 돼? 아니면 기억으로 발음을 해야 돼? 기억으로 발음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흙 이거 무슨 음성어야? 울 때 이러면 막아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눈물 이렇게 흐를 때 이러면 흑흑흑이라는 건 울음소리인 거예요. 울음소리. 그럼 자, 이 울음소리를 여러분 보세요. 왜 울음소리란 말을 쓰냐면 심장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흑흑흑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뭐가 나는 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러분 울음소리를 연상하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거네. 그러면 자, 울음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흑소리라고 하는 걸 딱 듣고 울음소리를 연상을 하고 있다는 건 그럼 여러분 이 흑이라고 하는 이름이 눈물을 자아내는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 얘들아? 딱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 사람의 얘들아 딱 그 모습을 딱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사람 없어 얘들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너무 예뻐해 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 눈물 삥 나 얘들아.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선생님 이제 25일 있다가 군대 가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 나요. 여러분 저번에 울었어요. 나 근데 눈물 군대 간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눈물 삥 나. 여러분 어떤 사람 딱 생각나면 눈물 딱 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흙이 왜 눈물이 날까? 이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 두 가지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법 한번 찾아볼게. 여러분 어떻게 눈물에서 냄새가 나지? 여러분 눈물은 시각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후각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얘는 뭐가 써야 돼 얘들아? 시각의 후각과 공간학적 이미지를 써야지. 근데 왜 여러분 시각을 청각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시각을 여러분 촉각으로 미각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왜 냄새가? 여러분 그 눈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 냄새 어떻게 퍼져요? 갑자기 확 퍼지죠? 그럼 눈물이 흙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갑자기 팍! 여러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냄새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눈물이 여러분 천천히 차오르는 게 아니야. 냄새가 확 퍼지는 것처럼 눈물이 왈칵 이 쏟아지는 상황을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미지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여러분 1년까지 정리 다 됐니? 자, 그러면 2연을 보자.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자, 여러분 여기는 흙의 속성을 찾아야 돼서
선생님이 이거는 색깔 펜으로 좀 정리할게요. 자, 이러면 생명의 태반이래. 그러면 태반이 뭐야? 아기를 보관하는 아기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흙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여러분 자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 1번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야. 생명의 근원. 자, 근데 이것만 속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또한이란 말을 썼으니까 귀철의 여러분 귀철의 뜻을 봤더니 다시 되돌아오는 곳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 귀철하는 건 속성 2번 여러분 이 생명이 혹은 여러분 모든 만물이 돌아오는 곳. 돌아오는 곳이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요 땅에 묻힐 거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봐도 돼 얘들아? 죽음. 죽음이야 죽음. 그러면 여러분 얘는 모든 만물이 돌아온다라고 해도 되지만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왜? 어떤 동물이든 인간이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 얘들아? 다 땅으로 원래 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거야. 자 다만 근데 그거를 자기는 모른대. 땅이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자기는 모른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걸 모른다는 말이 맞아 얘들아? 자 아니면 봐봐.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건 본질은 있어. 본질은 이런 걸 다 보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모른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 알면서도 모른다고 얘기하네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반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른다는 반어법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반어야 반어.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걸 땅이 흙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다시 볼게.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은 걸 본 적이 있대. 이때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물련에서 그를 누구라고 부르기로 했어? 흙. 그치? 흙을 너무 사랑한 이 도공이 이러면 도공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 도예가야 도예가. 그치? 그럼 여러분 그는 흙을 얘기하는 거고 도공은 도예가를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도예가가 얘들아 흙을 막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달덩이는 뭔데? 진짜 달을 낳아? 도자기를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흙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여러분 만들고 생산하는 걸 자기는 본 적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 흙을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여러분 땅이 가지고 있는 흙이 가지고 있는 무슨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근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1번의 속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흙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또 자라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위에서 무슨 속성이야? 이것도 생명의 근원. 자, 철이 되어서 한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대. 여러분 내가 농사를 잘 지으면 그 농사를 지었던 땅에서 내가 다시 수확을 하는 되돌아오는 것까지 씨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속성이 들어가야 돼? 2번. 근데 여기 얘들아 속성 하나만 더 찾을게. 흙은 나에게 얘들아 어떻게 되돌려주냐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 얘들아 노력을 가한 만큼 곡식으로 다시 되돌려줘. 이건 여러분 내 노동의 결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흙은 속성 세 번째 여러분 결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의 결실을 만들어주는 걸 여러분 이걸 곡식을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속성들 다 찾았어 얘들아?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쪽 볼게.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이거는 여러분 농부의 말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생각이랑도 똑같아? 화자의 생각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왜 흙을
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냐? 생명도 만들고 이러면 생명에서 이러면 이렇게 결실도 만들고 이런 자연의 섭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기적이 아니래요. 왜 기적이 아니냐면 여러분 잡아. 여러분이 대회에 나가려고 대회 준비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준비했어. 진짜 얘들아 잠을 막 2-3시간밖에 못 자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다. 그래서 내가 나갔는데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야. 근데 내가 1등한 걸 모든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너가 1등 되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기분 나빠야 되는 말 아니야 얘들아? 내 노력이 내 노고가 다 뭐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게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얘들아 흙의 노력, 흙이 얘들아 뭘 제공하고 삶의 근원을 만들어주고 이런 노력을 허투루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건 여러분 흙의 노고를 인정해주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노고는 여러분 노력이죠. 이 노력을 지켜주려는 의도로 농사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 노력을 한 만큼 얻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연까지 했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연에서 흙의 다양한 속성들 나왔잖아. 그러면 이런 속성들 중에서 여러분 화자는 부러운 이유가 있는 건가?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봐볼게요. 3년.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들 중에서 제일 부러운 건 그의 이름이다. 여러분 앞에 다양한 속성들 나왔잖아. 이 속성들 3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러운 건 그의 이름이래. 그러면 부러운 이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앞에서는 여러분 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제시한 것 뿐이고 부러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야. 자 한번 봐보자. 흑흑흑하고 그의 이름을 또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다시 또 눈물샘을 자극하는 거야. 이 이름이 눈물색을 자극해서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는 여러분 내가 흙을 통해서 유발되는 어떤 감정, 눈물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내가 흙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흙을 부르는 소리를 통해서 나는 슬픈 감정도 느끼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고 아름다운 건 긍정적인 건데 어떻게 이 부정과 이 슬픔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쓰일 수 있어요? 역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역설법을 또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역설법에 뭘 찾아야지 얘들아? 진리를 찾아야지.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찾아보자. 자 여러분 봐봐.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러분 선생님이 문장 구조가 비슷하면 뭐 하라고 했어 얘들아? 해석을 비슷하게 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여러분 메아리 소리잖아요. 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그럼 얘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흙을 얘들아 내가 부름으로써 이 소리가 어떤 걸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서는 여러분 뭘 퍼 올려야 돼요? 30분 거기다 알지? 얘들아 이 물을 퍼 올릴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물을 퍼 올리는 우물이 갑자기 막혔어. 근데 이 마을에 이 우물밖에 없다면 이 마을에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는 속성을 가져. 근데 아까 흙은 생명의 뭐이기도 했어 얘들아? 속성 1, 근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은 생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물에 이 흙이 얘들아 뭐한대? 자기를 퍼 올리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흙이 얘들아 자기를 퍼 올린다라는 건 자기를 여러분 계속 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퍼 올리는 그냥 퍼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퍼 올리는 이거는 여러분 무슨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 희생적 태도를 갖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희생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은 어때 얘들아? 아름답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 모습이.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희생만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아름답기도 하지만 여러분 연민,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정서? 슬픔의 정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슬프고 아름다움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어. 근데 누구한테는 쓸 수 있어? 희생하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진리는 희생하는 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 희생하는 정신의 그 슬픔, 여러분 희생 정신은 사실 되게 슬픈, 여러분 뭐라고 하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게 숭고한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희생하는 그 숭고함, 이걸 슬픔과 아름다움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왜 눈물 나는지 알겠어 얘들아? 이 희생하는 그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흙의 어떤 부분을 부러워하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정신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지. 그럼 아까 이연에서 여러분 어떤 이 흙의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속성을 왜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 흙이 얘들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여러분 제시한 거고, 부러운 이유와 눈물이 나는 이유는 희생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딜 가냐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정리할게. 여러분 여기서 대상의 태도는 희생인 거 알겠죠? 그러면 화자의 태도는 부럽대, 아름답대. 여러분 그거 너무 부럽다 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거든 얘들아. 예찬이야, 맞아. 이건 예찬을 하기 위해서 화자가 울고 여러분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예찬적 태도 나오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격이 감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감각적 이미지를 되게 많이 써서 그래. 여러분 그래서 감각적이라는 건 감각적 이미지를 찾으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봐봐. 수능 특강에서 흙이 지닌 모성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대요. 여기는 모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흙을 여러분 누구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어머니. 그러면 흙이 얘들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뭐랑 똑같다고 보는 거야?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성애와 희생하는 정신에 대한 예찬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흙의 발음, 이거에 눈물이랑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주제 드러내고. 그럼 얘기를 정리했어? 자, 그 다음에 1년의 내용이 3년에 반복돼. 맞아 얘들아? 여러분 그 흑흑흑 여러분 내가 부러운 이름이 이거다 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 그러면 변형된 수미상관이네. 변형된 수미상관을 쓴다. 자, 여러분 이 변형된 수미상관은 여러분 수미상관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제, 운율 여러분 형성해 줄 거고. 옆으로 쓸게. 여러분 아래를 써. 자,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 얘들아? 안정감, 그치?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봤을 때 계속 주제를 만들 거니까 통일성, 그치? 이렇게 3개 정리할게. 자, 그러면 그 위에 여러분 흙이 가지고 있는 속성까지만 정리하고 쉬는 시간 합시다. 흙의 속성 몇 개 나왔어요? 3개, 더 얘기하지. 4개, 희생정신.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할게. 여러분 어떤 생명의 원천, 근원,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귀처는 그말 그대로 쓸게 얘들아. 귀처는 귀처.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째 결심. 4번째 희생, 헌신.
D였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바로 여러분 내가 부러운 이유잖아요. 그리고 이 원천과 귀천은 여러분 사실 탄생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이건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땅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속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다양한 속성으로 여러분 이 주제를 제재를 드러내고 있다. OS는 조금 이따 선생님 줄 거니까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뒤에 있는 작품 또 한번 볼게.